저는 김인호입니다. 62살에 시골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정년 퇴직했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평생 모은 건 성실함과 절약 정신뿐이었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퇴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 밤이었어요. 알림음이 울리자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평생의 무게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이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숨을 고를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들 김도현은 35살 회사원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던 착한 아이였죠. 며느리 박서연은 33인데 숫자에 밝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딸 김지연은 30살 미혼인데 걱정이 많지만 마음이 곱습니다. 이웃 정만수 아저씨는 65살 전직 공무원인데 퇴직 후 마당에서 차를 나누며 금방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주말 오전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서연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김도현이 곁에 앉았죠. 박서연의 표정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뭔가 계산이 끝난 사람의 표정이더라고요. 박서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세, 금리, 교육 환경 같은 현실 이야기를 잘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확정된 매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 일정도 정해져 있고 부족한 금액까지 정확히 계산해 왔습니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처럼 말을 정리했죠. 김지연은 눈썹을 좁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잠깐만 믿어주세요. 김도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계약만 먼저 잡아야 해서요. 박서연의 말에는 그트러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평생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가족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죠. 퇴직금의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자 통장 잔액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손끝이 떨리다가 이내 고요해졌어요.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차곡차곡 출력해서 파일에 끼웠습니다. 작은 메모도 붙였죠. 날짜, 금액, 사유까지요. 믿음과 기록을 함께 묶어놨습니다. 김지연이 다음 날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빠르게 떨렸죠. 밤마다 불안한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연은 예민한 편이라 말과 표정이 어긋나는 순간을 잘 알아차립니다.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서연은 영어 학원 영수증을 들고 다녔습니다. 김도현은 휴가를 길게 냈어요. 여권 커버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택배 상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캐리어 정보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저녁에 물어봤어요. 도현아, 혹시 다른 계획 있니? 김도현이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여행 준비해요. 박서연이 미소를 지었는데 잇몸 뒤로 단단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정만수 아저씨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정만수 아저씨가 담백하게 말했어요. 서류를 챙기라고 했습니다. 문자, 이체 내역, 녹취까지요. 믿음과 대비는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마음 한쪽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대비는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파일을 더 채웠습니다. 월요일 오전 전화가 조용했어요. 김도현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길게 눌렀죠.
현관문이 열렸는데 실내가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도 비어 있었고 아이 사진 액자만 벽에 걸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죠. 항공편 일정 나중에 연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끝이 더 차가워졌어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식탁에 이마를 댔어요. 도연아, 서연아. 목소리가 바람에 꺾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휘청했어요. 김지연이 달려와 발을 잡았죠. 김지연의 눈가가 빨갰습니다. 정만수 아저씨는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세 사람의 숨이 같은 박자로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파일을 꺼냈어요. 믿음의 기록이 이제는 증거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손바닥에 펜 자국이 깊게 눌렸죠.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용증이 있는지, 약정이 있는지요?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문자는 있었어요. 이체 내역도 있었죠. 통화 녹취는 이제부터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국외에 있어도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만수 아저씨가 가압류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계좌 추적,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말입니다. 방법은 낯설었지만 논리는 분명했죠. 체면이 몸을 잡아 끌었어요. 동네 시선, 친척들 수군거림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체면은 계좌를 채워주지 않아요. 노후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일정으로 굴러가죠. 결심했습니다. 서류를 모아서 신청서를 냈어요.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 번호 하나가 기둥처럼 느껴졌어요. 번호를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죠. 김지연은 옆에서 캘린더를 정리했어요. 연락할 곳들, 제출할 것들 말입니다. 가족회의 대신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마음은 쓸쓸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몇 주 뒤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국내 통장에 묶이는 금액, 남아있던 적금, 명의로 된 차량 한 대였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 바닥에 얇은 붕대가 붙는 느낌이었죠. 그날 오후 해외 번호가 뜨며 전화가 연결됐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상황이 급했거든요. 김도연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이야기하자. 제 목소리가 낯설게 낮아졌어요. 서류대로 하면 됩니다. 기록으로 이야기해요. 박서연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교육과 미래와 기회를 말했어요. 화면 속 문장은 단단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말은 증명이 아니죠. 이제는 문장 대신 문서가, 눈물 대신 기한이 필요합니다. 정만수 아저씨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도 잘한 일이라고요. 감정이 서류를 이기려 들면 발목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얇아진 통장과 두꺼워진 파일을 동시에 쳐다봤습니다. 잃은 것과 지킨 것을 분리해서 적었어요. 숫자, 기한, 마음, 이 셋을 따로 세웠습니다. 새벽 공원이 밝았습니다. 발걸음이 다시 리듬을 찾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중학생 글쓰기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분필 대신 펜, 교실 대신 작은 강의실이었지만 숨이 편안해졌어요. 한 문장씩 바로 서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덜 시렸습니다. 김지연이 이사를 제안했어요. 함께 살자고 하더라고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연습도 필요했어요. 가까운 동네로 전세 계약을 다시 정했습니다. 가압류로 회수한 일부와 적금을 합쳤어요. 집은 작았지만 햇살이 좋았습니다. 창틀에 화분을 올리고 물을 주니 잎이 반짝였어요. 밤이면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멘트가 흘렀어요. 청취자 사연을 들으며 속으로 작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믿음은 약속과 증거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버팀목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또렷해졌어요. 정만수 아저씨와의 차 시간은 늘었습니다. 농담이 오가다가 문득 진심이 섞였어요. 서로의 퇴직을 헛되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을 종이에 남기기도 했죠. 웃음이 났어요. 유치해 보여도 좋았습니다. 지키는 연습은 어떤 나이에도 필요하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나고 메시지가 왔어요. 송금 요청과 사과 문장이 한 화면에 붙어 있었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공을 찼어요. 공이 튕기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습니다. 간단히 답했어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서류로 처리하죠. 건강하길 바랍니다. 휴대전화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음은 묵직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남은 가압류 절차는 일정대로 흘렀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칙이 돌아왔습니다. 원칙은 작은 등불 같다고 스스로 중얼거렸어요. 봄이 와서 벚꽃이 폈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이 글을 읽었어요. 마침표가 바르게 찍힌 문장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제 삶에도 마침표가 필요했고 이제 새로운 서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김인호입니다. 62살이에요. 교사로 살았고 지금은 다시 배우는 중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다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증거와 약속, 경계가 함께 있어야 서 있습니다. 파일 맨 앞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사랑은 기록과 함께 갈 때 더 오래 갑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어요. 국어 시간 종소리 대신 주전자 소리가 울렸습니다. 차향이 번졌어요. 제 삶의 다음 장이 조용히 넘겨졌습니다.